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안선하고 자선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자선 생활 수행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나는 점이라든가 다른 점이 있으면 같이 토의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시간은 오늘 하고 내일 오전 시간하고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여기 수련대에 왔을 적에 썼던 그 선불교 실천 법요집 있죠. 여기에 보면은 조금 긴데 앞에 뭐 자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다시 좀 만드는 이 그림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이번에 이것을 좀 준비를 못 해갖고 왔습니다. 책자가 학교 교재로 쓰다 보니까 많이 준비가 못 돼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기본적인 것만 우선 여러분들에게 하고 제가 이 책을 놔두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복사해서 좀 나눠보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이번 방학 때 이 교재를 이렇게 엉성하게 만들어도 동대에서 지난 학기에 1000명입니다. 한 학기에 수강생이 1000명이라. 이거는 동대과 생긴 이후로 최초라고 그랬습니다. 이만큼 요즘에 자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자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도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수요의 공급을 좀 못하는 입장입니다. 성가대학도 이제 자선 실습을 2년간 의무적으로 해야만이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책을 엉성하게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조금 다시 손질도 하고 해서 우리가 선불교 실천하는 하나의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교환으로서 만들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자선하고 또 여기 오시기 전에 선방에 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자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이 많이라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자선 생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많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각자의 지도 능력, 교육 능력까지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학에서는 이것을 매주 의식을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체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의식보다는 우리가 자선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하고 또 자선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같이 우리가 정진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방석을 뒤쪽을 조금 쭉 접으시고 앞 사람하고 그 간격을 조금 여유 있게 쭉쭉 한번 자리를 정돈해 보세요. 직접 그러고 경책도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생활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시간 그 실습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중에 했던 그 부분인데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가나선을 우리가 바로 참고하기 들어가기 전에 선 수행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응용하고 있는 참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수식관이죠. 여러분 수식관 아십니까? 수식관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자선 생활의 교육적인 의미로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내지 우리 스님들도 공안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이 수식관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백골관 같은 거, 부정관 같은 거, 사념처관 같은 거 이러한 관법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왜 이러한 관법이 있으냐 하면은 자기 몸에 대한 애착과 애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념처법을 설했다든가 부정관, 백골관에서 부정관에는 자기 육체가 고름이 나와서 썩어서 피와 골이 되고 나중에 뼈가 남아갖고 풍진으로 흩어져가는 그 과정을 9단계로 쭉 나누어서 관찰함으로써 자기 몸에 대한 육체적인 애착과 지벽을 전부 다 떨쳐버리는 그걸 통해서 수행해 나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의 경전이라고 하면요. 안반수의경이라 안반의 안나빠나라고 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수행 방법이 전부 다 우리 마음을 통해서 자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들 자체의 자선 생활을 해 나가기도 하고, 우리들이 또 당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보살들, 처사들께 지도할 수 있도록 자선 안내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인 게 수식관을 많이 했습니다. 수식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호흡을 계산하는 겁니다. 수식관도 종류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건 여러 가지 그 방법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번 호흡이죠.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호흡인데, 첫째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선의 세 가지는 조신, 그리고 조식, 조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나가 봅시다. 그런데 호흡을 어디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에 들어가죠. 몸을 정돈하고 호흡을 정돈하고 마음을 정돈하는 요 세 가지 자선의 기본이 되고 있는데, 우선 몸을 정돈하는 것부터 할까요? 여러분 자선한 자세를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로 올리고, 다음에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이것이 결가부자입니다. 결가부자. 그렇게 자선이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뚱뚱한 사람은 좀 잘 안 되는 사람은 무리하지 마시고 다리를 풀어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로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방가부자. 됩니까? 그런데 밑에 다리를, 방가부자를 할 적에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로 올려놨는데, 오른쪽 다리는 어디에 두냐 하면은 다리를 포개지 말고 발바닥이 허벅지 밑으로 비스듬하게 깔아 넣어버려요. 안쪽으로. 너무 안쪽으로 넣지만 허벅지. 그리고 위에 발바닥이 허벅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요. 되도록이면은 앞발을 넓게 벌리세요. 넓게 벌려주면은 자기 엉덩이하고 양쪽 무릎하고가 넓은 삼각형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자기 앉은 자세가 굉장히 넓고 안정된 자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뒤쪽을, 엉덩이 쪽의 방석을 아주 높이 줘야 됩니다. 자선할 적에는 뒤쪽의 방석을 아주 높이 줘야만이 허리가 쭉 펴지고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오랫동안 자선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는 안 구워도 돼. 실은 따지고 보면 뒤쪽에만 구워줘도 됩니다. 뒤쪽에를 접어갖고 높이 구워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방가부자 내지 결가부자의 자세가 정돈되죠. 됐습니까? 된 상태에서 여러분 책상이 앞에 있어 그런데 자기 양쪽 무릎 위에다가 자기의 손을, 이건 천천히 느린 동작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가져야 되니까, 자기의 손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자기 양쪽 무릎에다가 손을 가볍게 올려보세요. 그게 어깨에 힘이 쭉 전부 다 빠지죠? 쭉 빠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쭉 좀 허리를 쭉 숙여보세요. 쭉 숙이면, 그러면서 엉덩이 뒤로 쭉 뺍니다. 쭉 빼고 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서 가만히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아랫배에 힘을 지그시 준 상태에서 허리가 펴지죠. 그 다음에 좌우로 가볍게 한번 흔들어요. 너무 크게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번 흔들고 좌우로 한번 흔들어서 가볍게 하면은 자기 상체와 자기와가 삼각대가 형성된 후에 자기 자세가 허리가 반듯하게 펴지죠. 그 상태에서 스스로 한번 몸을 정돈하면서 자기 코와 자기 배꼽이 일직선이 되었는가 한번 쭉 이렇게 자기 몸을 우선 정돈해보세요. 앞으로 정돈이라, 그 다음에 옆으로 정돈은 자기 귀와 자기 어깨가 나란히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을 정돈해요. 그 다음에 허리가 쭉 펴진 상태면 된다. 그 다음에 턱을 앞으로 가볍게 당겨주세요. 턱을 가볍게 당겨주시고, 눈은 반쯤 내리 깔면서
한 1m 전방을 가볍게, 눈을 감아버리면은 망상이나 잠에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가볍게 눈에다가 힘을 주셔서 안 됩니다. 그리고 혀는 어디에 있냐? 혀를 말아서 이 천장에 갖다 붙인다라고 자선 강의하는 책들에 많이 그러는데 말지 마시고, 말면은 혀에 힘이 들어갑니다. 말지 말고 혀 끝을 입 천장 이빨 뿌리 쪽 있죠. 이위 쪽 이빨 뿌리 끝에다가 가볍게 떠받쳐줍니다. 가볍게 대기만 하죠. 그 다음에 이를 아래 이를 맞대고 입술을 아래 이를 맞대고 혀나 입술이나 입이나 어깨나 어디에도 힘이 들어가면 안 돼. 완전히 올바른 자세를 한 상태에서 전신의 힘은 빼세요. 그리고 오른손을 자기의 다리 위에다가 가볍게 손바닥을 펴서 손바닥이 하늘로 올라가도록 해서 얹어두세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가능한 한 자기의 아랫배 쪽에 가볍게 달락말락 붙여주세요. 새끼손가락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만. 다음에 왼손은 오른손의 위에다가 가볍게 포개는데 손가락만 서로 겹쳐지도록 하세요. 손바닥이 서로 겹쳐지도록 하지 말고 손가락 정도로만 겹쳐질 수 있을 정도로만 포개세요. 이 절대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왼쪽 손가락 역시 가능한 한 자기의 배 아랫배에 가볍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손가락으로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끝이 남았죠. 손가락 끝을 이렇게 가볍게 붙여줍니다. 끝만. 여기에도 손, 어깨나 손가락 끝이나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힘이 들어가면 안 돼. 딱 대놓고, 붙여놓고 자연스럽게 가만히 두세요. 이 손가락 끝이 이렇게 푹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 끝을 가볍게 달락말락해서 딱 붙여두는 상태. 이게 왜 법계 정인이라고 해서 중요한 이러한 자세를 취하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자선 해보면 느끼지만 손가락 끝이 떨어지면은 망상에 빠졌거나 잠에 떨어지면 손가락 끝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가락 끝을 가볍게 붙인 상태에서 가만히 힘을 빼세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몸을 조절하는 조신의 상태가 된 겁니다. 호흡을 천천히 들어 마셔. 코로서 호흡을 천천히 들어 마셔서 아랫배까지 끌어내리는데 우선 힘을 지그시 줘야 돼. 허리가 펴지지 않으면 호흡이 아랫배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힘을 지그시 주면 아랫배까지 호흡이 내려가. 그 호흡이 내려간 모습을 우리 새끼손가락이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내쉬고 너무 깊이 놔두지 말고 내쉬세요. 다음에 호흡을 천천히 들어 마셔서 아랫배까지 들어와서 느끼고 또 천천히 내쉬세요. 맨 처음에 호흡을 길게 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의 호흡의 그 분위기에 맞추어서 조절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나갑니다. 호흡을 천천히 끌어당기면서 아랫배까지 내리면 우선 자기의 호흡을 조절하는 상태가 이제 몸을 조절하고 호흡이 조정되면 자선할 수 있는 마음의, 몸의 호흡의 안정이 이루어지죠. 수식관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자기 호흡이 들어가는 그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 둘, 셋 하면은 단전에까지 들어가는 호흡.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요. 자기 호흡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 둘, 셋 세세요. 잠깐 단전에까지 들어간 호흡을 내쉬면서 또 내쉬는 그 속도를 하나, 둘, 셋 하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호흡을 내쉬도록 하세요. 다시 하나, 둘, 셋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 세야 된다. 몸이 정지 상태에서 호흡을 자기가 호흡을 마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세워야 돼. 자, 이러면은 호흡이 조절된 상태가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서는 마음을 조절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돼. 수식관을 통해서.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하나, 둘, 셋.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들어 마시면서 하나, 둘, 셋.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되는데, 마음을 조절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 둘, 셋이라고 세고 있는 그 숫자의 마음의 목소리를 자기의 마음의 귀로서 들어야 된다.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호흡을 들어 마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셉니다. 근데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세는 소리를 마음으로 세는 숫자의 마음의 소리를 마음의 귀로서 들어나가야만이 수식관이 되는 겁니다.